내 장례식에 온 낯선 여자. 아버지 장례식 날 처음 보는 70살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왔어.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성철.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운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조문객들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노년의 여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국화꽃 한 송이와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작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버지예요.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가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아이는?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성철 오빠는 내 친오빠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죽 한 그릇으로 버티던 날도 많았습니다. 성철은 어린 동생 순이의 밥그릇에 자기 밥을 몰래 덜어주곤 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랬어요. 자기는 배고프면서도 나한테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11살과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남매는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두 아이를 함께 데려갈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철은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졌고 어린 순이는 먼 지역의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떠나는 날, 순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나 혼자 가지 않을래? 성철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성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꼭 찾으러 갈게. 어디 있어도 기다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성철은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야 작은 철물점에 취직했습니다. 그 뒤 결혼하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그는 동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옛 주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데려갔던 친척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였습니다.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사람을 쉽게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순이 역시 오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있던 것은 오래된 고향 이름과 성철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녀를 키운 친척들은 성이 다른 집안이었고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과거의 기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찾으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얼마 전에 제게 왔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겁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은 몇 달 전 우연히 오래된 친척을 통해 순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순이에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순이가 편지를 받은 날, 성철은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순이야, 오빠다. 살아있는 동안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어릴 때 내가 꼭 찾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잘 살았다. 아내도 만났고 아들들도 잘 컸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6살짜리 내가 있었다. 혹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미안했다는 말보다 먼저 이것부터 말하고 싶다. 순이야, 보고 싶었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순이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알았어요. 오빠도 평생 나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안 기다려도 되지. 나왔잖아.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부모가 되기 전에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시간이 있었고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 순이는 가장 앞에서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릴 때는 오빠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 이번에는 내가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잘 가. 차가 천천히 떠났습니다. 순이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남매는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은 그 사진 앞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늦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빠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됐어요.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것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은 평생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온 마음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지켜진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 손을 잡고 꼭 찾으러 온다 했지. 울며 돌아서던 그날 나는 그 말만 믿었어. 세월 따라 길을 멀어지고 소식 하나 닿지 않아도 혹시 오늘은 올까 하면 나는 오빠를 기다렸어. 나를 잊은 줄 알았어. 버린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낡은 편지 속에 오빠
왔구나. 나처럼 울고 살았구나. 가슴 한쪽 어린 동생을 평생 품고 살았구나. 나도 수없이 불러봤어. 밤마다 오빠 이름을. 어디선가 잘 살 거라고 그 말로 나를 달랬어. 우린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 모른 채 살았네.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만 세월 속에 남아 있었네. 오빠 나왔어. 이제야 내가 왔어. 60년을 돌아 오빠 앞에 내가 왔어. 찾으러 온다 했던 약속 이제 내가 대신할게. 이번에는 내가 오빠를 끝까지 배웅해줄게. 너무 늦었다 말하지마. 그래도 우리 만났잖아. 한 사람은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은 눈물 속에서. 오빠 미안해 하지마.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잊은 게 아니라 못 만난 거야. 우리 마음은 함께였어. 오빠 나왔어. 정말 내가 왔어. 어린 날 그 6살 순이가 이제 100발이 되어 왔어.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 평생 가슴에 안고 갈게. 오빠 이제 편히 가. 이번에는 내가 손 흔들게. 오빠 잘 가. 나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오빠 나왔어.